청십자 의료보험을 만든 장기려 선생님과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 분의 공통점은 바로 막사이사이상 수상자라는 점입니다. 이 두 분이 받은 막사이사이상을 만든 주인공인 막사이사이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늘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 어떤 것인지 짧은 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떠난 필리핀의 제7대 대통령 라몬 막사이사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몬 막사이사이는 1907년 필리핀의 이바에서 전문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라몬의 아버지는 라몬이 6살 때 실직하게 되고 대장간을 열어 생계를 꾸려가게 됩니다. 그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봉사하는 삶의 태도는 정치인과 지도자가 됐을 때 국민을 위한 봉사와 청렴한 정부 운영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라몬은 어려운 집안 환경으로 인해 고학으로 호세 리살 대학과 필리핀 공과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던 라몬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게릴라를 조직해 일본과 싸우게 됩니다. 그는 미국 군대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으며 42년부터 3년간 보급장교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막바지에는 10,0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으로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2차 대전이 종전된 후 그는 고향인 잠발레스주의 군정장관으로 임명되었고 다시 잠발레스주의 지방 하원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어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1950년 8월 그는 게릴라전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당시 키리노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이 공산주의와 싸우겠으니 역할을 맡겨달라고 제안합니다. 고민 끝에 키리노 대통령은 그를 국방장관에 임명합니다. 국방장관이 된 그는 공산주의 게릴라인 후크단의 토벌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후크단에게 항복하면 생계를 보장해주는 유화정책과 강경진압 정책의 양면정책을 사용해 마침내 진압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던 군대를 개혁해 부패하고 무능한 장교들을 해임하고 군부가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대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고 태평양의 아이젠하워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후 키리노 대통령과 참모들은 막사이사이의 인기를 시샘해 그를 경계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출마 의사가 없었던 막사이사이는 부패한 정권을 타도하고 공산주의를 없애겠다는 생각으로 대통령에 출마하게 됩니다. 당시 막사이사이의 선거 고흐는 철저하게 국민 편에 서겠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내가 먹기 전에 국민이 먹어야 한다. 나의 부친이라도 범법하면 감옥에 보내겠다. 등의 요지로 유세에 나서 국민당은 물론이고 당시 제3당인 카를로스 로물로 등의 지원을 받아 퀴리노를 이기고 제7대 필리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의전상의 예우를 간소화하는 등 서민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서민 대통령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대통령 임기 중 막사이사이는 그의 가족 및 측근에게 어떠한 혜택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로, 다리 및 건물 등이 자신의 이름을 따라 호명되는 것도 허락지 않았습니다. 취임 직후 그는 자신을 일개의 병사로 자처하고 토지 분배를 비롯해 학교 건설 및 모든 부정으로부터의 국민을 보호할 것임을 천명하고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그는 말 그대로 대통령궁인 말라카낭을 국민의 집으로 만들어 대중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불만 처리 및 조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취임 후 1년 동안만 약 6만 건의 불만을 접수받았고 이 중 3만 건 이상이 직접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 5천여 건도 해당되는 정부기관으로 넘겨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젊은 인력으로 구성된 이 새로운 기관은 필리핀의 희망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민들이 자신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막사이사이의 행정부는 현대 필리핀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부패가 없는 행정부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그의 재임 기간은 필리핀의 황금기로 언급됩니다. 무역과 산업이 번성했고 필리핀 군대가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스포츠, 문화, 외교 분야에서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막사이사이 대통령 당시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깨끗하고 잘 통치되는 국가 순위에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막사이사이의 정책은 또한 서민과 빈곤자들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빈민가 및 낙후한 지방에 공동 우물을 설치하여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 지금도 그 우물을 막사이사이 우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세금이 제대로 쓰이게 하는데 많은 공을 기울였습니다.
막사이사이는 정부 내 부패를 강력히 단속하며 공직자들에게 청렴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사용해 농촌 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농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기반시설, 농업 지원,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업무를 간소화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를 제거함으로써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막사이사이 대통령은 군비 지출을 줄이고 그 예산을 농촌 개발과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투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교량, 학교와 같은 공공 서비스가 확충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그는 국민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며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막사이사이 대통령은 1957년 3월 세부 섬에서 마닐라로 돌아오는 길에 6000피트 상공에서 비행기 사고로 별세하였습니다. 그리고 1958년 자유를 위해 헌신한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막사이사이상이 제정되었습니다. 나는 정부가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대중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삶에서 덜 소유한 사람이 법적으로는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높고 확고한 도덕성이 모든 정부 활동 영역에 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헌법과 법적 절차의 위엄과 인권의 불가침성을 믿습니다. 그가 생전에 남긴 말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울림과 함께 우리가 지금 그가 염원하던 세상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계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자신을 불태웠던 한 사람의 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